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기적을 위한 발돋움 커리큘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월 중순까지 대부분의 단과 학원이 휴강을 하는 시기, 우리를 찾아 들어온 티모로세가 되고자 하는 반수생, 신규생 중에서도 1, 2등급 또는 3, 4등급 그리고 기존생, 또 기존생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얘기하지 않으면 서운하니까 기존생까지 지금 이 별표는 선생님이 시즌 1, 2 동안 즉 겨울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6월 말까지 진행된 모든 커리큘럼 중에서 커리큘럼의 모든 강좌들 중에서 각각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6평이 끝났고 6평 밤 라이브 강의로 해설을 했고 그리고 선택 강의들 해설 강의가 올라갔고 6평 분석, 6평 투 수능 여기에 가장 중요한 6평 투 수능 원데이 특강까지 6평으로부터 수능의 씨앗을 찾아서 수능에서는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까지 예측을 해보는 지난 6평들과 이번 6평을 섞어서 예측하면서 6평 분석서 안에는 6평 문항, 6평 유사 기출 그리고 6평 유사 엔제까지 90문항이 무려 6평부터 유사 기출 30, 유사 엔제 30까지 90문항이 들어있는 분석서를 PDF로 올려놓은 그리고 6평을 탈탈 털어놓은 요 강의까지 마무리를 했고 6평 당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6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하는 6평 반영 SE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그것을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평 이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한번 그 중에서 어떤 강좌를 한번 들어볼까, 커리큘럼 한번 따라가 볼까 하는 이러한 반수생, 신규생, 기존생들 중에서 커리 중에 안 한 것들 채워라는 잔소리까지 그렇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선생님이 시즌 1, 2, 시즌 1은 1월, 2월 겨울을 의미하고 시즌 2는 3월에서 6월 말까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시러들은 고3들은 내신 대비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수시러가 아닌 정시러들 또는 N수생들, 반수생들은 단과 학원들이 많이 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기점으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가 있을 거야. 또는 내가 그동안 들어보지 않은 강좌들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분들께 소개를 해보자면 겨울 1월, 2월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서 진행된 개념 강좌는 우리는 3가지로 구성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선생님의 가장 시그니처인 개념 에센스,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가 완강이 되어 있고 개념 에센스 4N이라고 하는 N수생을 위한 수원, 수투, 확통, 미적이 완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컨 찬스라고 하는 10days 개념 완성, 수원, 수투, 미적, 기하에 대해 한 과목당 10강씩 개념을 총정리해 놓은 우리 수강생이었다가 조교가 된 친구들 기준 에센스로 공부를 하다가 시험 직전 개념을 머릿속에 요약 정리하고 싶을 때 사용했던 강의, 그게 바로 한 과목당 10강으로 정리를 해 놓은 10days 개념 완성. 개념에 대해서는 세컨 찬스야, 두 번째 기회야, 처음 개념을 공부할 때보다 두 번째 공부할 때 훨씬 구조적으로 잘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하는 세컨 찬스. 이렇게 3가지 개념 강의가 있어요. 이 3가지 개념 강의 중에 어떤 개념 강의를 6평에서 7월 중순까지 한번 쫙 공부하면 될지 각각의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듣고 있는 각각의 분류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의 색깔에 맞게끔 쫓아가면 반수생들은 개념 N센스가 가장 좋겠죠. 개념 에센스 4N이라고 되어 있는 N센스. 개념 에센스 시그니처 강좌보다 압축적이고 N수생들을 대상으로 촬영을 한 확통 미적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반수생들에게는 가장 좋을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반수생은 시간이 별로 없어. 하지만 개념을 안 할 수는 없어. 하는 분들은 개념 N센스를 추천해요. 근데 이제 반수생 중에도 개념을 완전히 까먹어버렸어. 작수 4등급, 3등급 중간에서 4등급 이하야. 3중간 이하야. 아니면 3컷 이하야.
그냥 사실은 3등급부터 시그니처 개념 에센스를 봐라 하고 싶은데 그 정도 등급이면 개념을 다시 한번 잡지 않으면 그러면 작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얻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현실이야. 아마 이 개념 강의를 들어보면 느낄 거야.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 또는 개념 에센스 4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개념을 A부터 Z까지 한 번에 가르쳐요. 기본 개념, 실전 개념 따로 있지 않아. 수학자들이 만든 수학적 정의와 정리에 대한 A부터 Z까지를 한 방에 가르쳐. 그리고 그 하나의 개념으로 각각의 단원의 그 하나의 주제, 그 하나의 개념으로 빅킬러, 중킬러, 킬러, 초고난도 문항까지 일관되게 하나의 관점으로 풀린다는 걸 개념 에센스 안에서 다 보여줘요. 그래서 선생님 수강생들 중에 극상이었던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개념 에센스의 장점 중 하나가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만 들어있는 개념 강좌가 아니었고 난이도가 높은 것만 들어있는 건 역시 아니었다. 하나의 개념으로 모든 난도의 문항들을 일관되게 풀 수 있는 걸 한꺼번에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N수생들에게 가장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N수생 중에서도 그러니까 반수생 중에서도 작수 1, 2였다. 그러면 N센스를 보시고 작수 3 이하였다. 그러면 개념 에센스를 보기를 바래요. 아마 보면 개념 에센스 수강평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개념 할 때야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할 거야. 근데 개념 에센스 수강평을 보세요. 9평 끝나고 수능 그 사이에도 시험지 상담을 했을 때 이 개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같이 공감을 하면 선생도 느끼고 본인도 사실은 느끼잖아. 느끼는데 지금 개념 할 때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도망가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은 언젠가는 해야 돼. 계속 피할 수는 없어. 그래서 수강평을 보시면 9평에서 수능 사이에라도 그 개념 에센스를 한 번 본 게 신의 한 수였다. 진짜 다행이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시기는 없다. 개념은 언제든 다시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되돌아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반드시 반수생들 개념 카테고리에서 개념 엔센스를 하거나 또는 개념 에센스로 한번 짚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7월 중순까지는 특별한 게 없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요 전 캐스트 있잖아요. 거기에 수능 전과목 만점자 박수환 군이 출연을 했죠. 그 친구도 재수가 아니라 반수를 했거든요. 반수를 결정하는 그날 선생님한테 쌤, 저 조교였어요. 조교 아이디로 선생님 에센스 다시 들을게요 라고 했었어. 그래서 에센스를 다시 싹 듣고 개념 에센스 그 개념 에센스를 예비 고1부터 계속 반복으로 들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개념 에센스를 다시 듣고 그리고 본인이 조교를 하던 그 교실에 들어와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어떤 시점이든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개념에 구멍이 있나? 내가 이걸 자꾸 틀리는 게 개념 때문인가? 눈꼽만큼이라도 의심이 된다. 그럼 어디서 시작해라? 개념 에센스에서 시작해야 돼. 알겠죠? 그건 선생님이 책임질게요. 개념 에센스에서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할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의 기출 플러스 엔제에는 기출 100선 50선, 기출을 대표 문항 100문항 공통해서 그리고 선택해서 50문항 뽑아놓은 기출 100선, 기출 50선이 있어. 토탈 공통 미적 기출 150선, 공통 확통 기출 150선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기출 150선은 대표 기출을 다 볼 수 있다. 그런데 난이도가 낮은 기출만으로 구성되진 않고 중킬러 킬러가 50% 이상인 기출들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100선 50선이라는 이 최소한의 기출 문항으로 최대의 효율을 만들겠다라고 라인업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을 묻는 문항들 포장지가 다를지라도 한 줄로 쫙 세워보면 다 똑같은 걸 묻고 있어. 다 하나의 개념을 묻고 있어. 그럼 그 중에 그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킹핀이 돼주는 킹핀 뭔지 알아요? 볼링에서 10개의 핀 중에 킹핀인 가운데 있는 핀이 넘어가야 스트라이크가 나온다는 그 킹핀이 되는 문항들을 150개 라인업을 한 거기 때문에 쉬운 문제도 간혹 있어. 그 문제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쉬운 문제도 뽑았지만 대부분 중킬러 킬러야. 그렇게 대표 기출 150선만 하면 나머지 기출들이 같은 관점으로 풀리기가 쉬워. 다 똑같은 문제네 라고 보게 하는 눈을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개념 에센스로부터 개념과 개념적 접근을 배웠다면 기출 100선 50선 기출 강의와 엔제로부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의 관점에서 문제에서 찾아 들어왔더니 결국 이 개념이었네. 거꾸로 개념에서 출발해서 문제풀이를 배운다면 거꾸로 문제를 풀어내면서 아 이런 조건이 있으면 여기에 이 개념을 쓰는 거였구나 라고 해서 개념을 확인하는. 그래서 이 앞뒤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 필요 충분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P이면 Q이다가 에센스, Q이면 P이다가 기출. 어때?
네, 그렇다 치고요. 자, 그래서 기출 플러스 n제가 있으면 이때 반수생들은 기출 100선 50선, 기출 한번 정리해야지. 근데 뭐 이런 기출 다 외우고 있어 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선생님이 기출을 한번 기출 분석을 들어보면 하면서 아마 대부분의 다른 기출들은 안 풀어도 상관없겠네라는 생각이 들 거야. 내가 좀 문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일관된 관점으로 다른 기출을 풀어보시면 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느껴지는 등급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 100선 50선 그리고 컨택트가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이번 6평 보고도 컨택트를 공부한 분들은 컨택트에 다 있어. 어떻게 이 안에 다 있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컨택트 안에 수능까지 있다라고 확신해요. 컨택트는 각 단원별로 핵심 테마별로 기존 기출은 이거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개념은 이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든 N제 그대로 녹아있어. 결국은 개념 기출 N제를 연결시키면서 개념에서 기출했어. 그러면 개념 기출 N제를 연결시키면서 결국 하나의 관점으로 새로운 문제풀이도 해내야 돼. 그래야 새로운 문제를 훈련할 때 내가 공부한 개념과 개념적 접근으로 훈련을 하게 될 거고 그래야 실무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같이 보일 거야. 모든 문제가 다 달라 보여? 그럼 어디까지 문제풀이 연습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컨택트. 기존 기출 변형도 있고 기존 기출에 한 발 더 나가서 이번에는 수능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라고 신유형도 이 안에 들어있고 컨택트 안에는 한 단원마다 X10이라는 문항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X10은 초고난도 문항이야. 여기까지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하는 단원별 X10 문항이 하나씩 들어있어. 그러니까 극상위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항이야. 즐겨하는 문항이에요. 선생님 팬들에는 극상위 친구들이 많았어. 전교 1등들, 재중반에서도 가장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좋아했던 문제가 X10이에요. 왜냐하면 X10을 기획하고 같이 문항 제작에 참여한 분들이 또 그렇게 졸업한 전과목 만점자이거나 서울대 의학과 친구들이거나 수교과 친구들 중에 천재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X10은 극상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나는 극상위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풀어보는 걸 도전하고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면 또 강의력이 끝내주니까 해설을 들으면 어떻게? 그만큼 얻는 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기출에서 요 컨택트까지 기출 100선 50선, 기출 15230인 15230 어려운 기출만 모아놓은 기출 15230 그리고 컨택트 이렇게 세 개의 기출 중에 반수생들은 기출 100선 50선 그리고 대표 기출을 한 번은 해서 기억해서 떠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컨택트 하시면 돼요. 근데 반수생 중에도 나는 작년에 1등급 아주 안정적인 1등급이었어. 그러면 기출 15230만 해보시면 된다. 킬러 기출과 특이한 기출들이 다 모여있는 기출 15230 되게 적은 양이에요. 그렇지만 어려운 기출들이 한 번씩은 지나가는 기출 15230과 컨택트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프 모의가 다 진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완강이 된 건 준킬러 스팟 5회분이고 진행 중에 있는 건 준킬러 스팟 4N 4회차까지 진행 중에 있어요. 5회차가 이제 마지막 현장에서 진행이 될 거고 준킬러 스팟은 13, 14, 20, 21, 28, 29 이렇게 준킬러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준스팟이라고 줄임말로 부르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을 해본 분들은 킬스팟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회차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준킬러 스팟은 준킬러에 나오는 모든 주제를 계속 반복 훈련시키면서 조금씩 변주를 주는 그러한 하프모이야. 그래서 준킬러 스팟 풀어보시면 준킬러를 시간 안에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준스팟에서 요 주제 이렇게 한번 연습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그걸 해보고 시간이 되시면 준스팟 4N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실전적인 문항들로 들어있고 해설도 선생님이 되게 실전적으로 해. 여기서 막혔어? 그럼 너는 이 조건을 놓쳤어. 이 조건을 놓친 이유는 개념이야? 아니면 문제풀이의 조건에 대한 해석이야?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실전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게 준스팟이야. 그리고 유평 대비 천우신조, 유평 범위에 해당하는 미적, 확통 선택자들에게 천재이루 선택 과목 하프모예요. 나는 유독 미적이 약해. 그럼 천재이루 하면 돼. 천재이루 미적의 문항들의 퀄리티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강평을 쓰세요. 그리고 확통 천재이루까지 선택 과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 과목에 집중된 하프모의를 할 수 있다. 이 시즌 1, 2, 시즌 2, 6평, 6월 말까지는 준 스팟에 대한 하프모의, 준 킬러를 이겨내는 하프모의, 그리고 선택 과목을 이겨내는 하프모의가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전 모의로는 3평 대비 천우신조, 6평 대비 천우신조 2회, 그리고 6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 선생님이 오프닝에서 이야기 방금 했듯이 6평을 반영한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모의고사를 일주일 만에 딱 만들었어. 근데 그 문제가 6평에서 수능으로 가는 그 길 위에 반드시 있을 거야.
현장에서 주요 문항 해설을 들으면서 다 이런 표정을 지어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만들지?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라는, 어떻게 유평으로부터 이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유평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라는 표정들을 막 지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거는 선택 과목까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업로드가 모두 될 텐데, 유평 반영 천우순조 스페셜 에디션 꼭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반수생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요 각각의 커리의 강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수강생들은 신규생은 반수생, 신규생과 반수생의 차이는 뭐야? 고3 신규생 또는 고3이거나 N수생이거나 기존 겨울부터 공부를 하고 있던 신규생. 그러니까 선생님 강좌는 듣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선생님 캐스트는 보고 있었던 그런 신규생 말하는 거죠. 1, 2등급 신규생은 노랑을 쫓아가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반수생 대상 이야기를 하면서 각 강좌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 노랑을 쫓아가면 되고, 신규생 중에서 3등급 이하다. 그러면 초록을 쫓아가면 돼. 그래서 이 노랑 초록을 보시면 초록 개념 에센스가 들어있어요. 근데 3등급 이하 신규생 내가 개념이 안 돼서 3등급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어봐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 개념 에센스는 명작이다, 아트다, 신이다, 그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아까워. 너무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 이 사랑한다는 말로 규정 지을 수 없는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 이 얘기 해도 되나? 딴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근데, 갑자기 사랑 얘기를 하면, 예전에, 측은지심이 어디에서 나오는 영화야? 불교인가? 측은지심. 찾고 있어.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사랑의 진정성에 대해서 선생님 마무리에 얘기를 해줄게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최신 기출 분석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반수생이고 신규생이고 기존생은 다 파랑으로 해놓은 게 뭐냐면 기존생은 전부 다 별표를 해놨어. 우리 겨울부터 함께한 기존 수강생들 또는 시즌2를 함께한 기존 수강생들은 선생님의 시즌1, 2 커리큘럼 중에 안 한 게 있으면 빨리 하세요. 다 해야 돼. 선생님 저는 시즌2부터 시작해서 줌킬러 스팟이랑 컨택트만 했어요. 아니 개념 에센스 한번 해. 등급에 따라서 1등급이면 엔센스, 2등급 밑에부터 1, 2등급이면 엔센스, 조금 넓게 보면 2등급 이하부터는 개념 에센스 시그니처로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3등급 이하부터는 그냥 진짜 개념 에센스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각자에 맞는 것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최신 기출 분석. 26학년도 5개년 수능 해설 모음이 있어요. 수능은 한번 전문항 해설 봐야지. 공통에서만이라도 저기에 집어넣어놨거든요. 저거 한번 보시고 2027 3평2 수능 원데이 특강도 있고 여기에 이걸 했어 우리가. 그거 있어야 돼. 5개년 그 강좌명 뭐지? 너무 중요한 기출 이거. 6평 분석 특강. 정확한 강좌명이 뭐죠? 5개년 6평 분석 특강? 이 개정 수학에서 지난 5번의 6평에 출제된 킬러를 주제별로 뽑아서 싹 정리해준 강의가 있어. 이거 맞죠? 5개년 6평 분석 특강. 이걸 왜 했냐면 5년 동안 6평에서 출제됐던 주제 안에서 이번 6평이 출제될 거야. 이거거든. 마찬가지. 선생님이 수능 전에는 9평 전에 5개년 9평 분석 특강을 할 거야. 수능 전에 5개년 수능 분석 특강을 할 거야. 그러면 6평 5개년, 9평 5개년, 수능 5개년 요렇게 15개 지금의 교과 과정에서 평가원에서 낸 모든 문제를 샅샅이 털어버린다. 어떻게 그 안에서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분석 안에 수능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일단 그 첫 번째로 6평을 위한 5개년 6평 분석 특강을 꼭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던 그 기출이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이 문제를 낸 것 같아.까지 막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거 꼭 들어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2027 학년도 이번에 본 6평2 수능 6평에 30문항을 탈탈 털어놨어. 그러니까 22문항 공통과 확통, 미적 해서 토탈 탈탈 털어서 이 문항들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6평을 마무리 짓는 강의로 진행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강의 안에 하나 소개해 줄 게 뭐냐면 N수 스페셜이 들어있는데 2027 6평2 수능 원데이 특강 6평으로부터 수능의 씨앗을 찾아주는 분석 특강, 아까 말했던 분석서에 90문항이 들어있다는 그 분석 특강, 거기에 N수 반수생을 위한 6평 분석 특강이 들어있어.
N수생과 반수생을 위한 유평 분석 특강. 그러니까 N수 반수생들, 좀 아는 사람들 또는 고3들이면 1등급 정도가 들으면 좋을 굉장히 속도감이 있지만 하나하나 다 짚어보는 그러한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오케이? 됐나요? 할 말 다 했나? 그리고 이제 요 품절 공지. 우리 요 6편 끝나고 많은 수강생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기출백성과 개념 에센스 확통. 요것이 곧 품절에 있어서 빨리 교재 제작을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출판사 사정상 빨리 들어갈지 뭐 일주일 안에 들어갈지 약 2주가 걸릴지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품절 임박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여기서 그 사랑, 그 측은지심이 어디 나오는 말이야? 맹자가 한 말이야. 근데 맹자가 그러면 이 얘기까지 했을까 모르겠지만 그냥 어디선가 읽었는지 들었는지 그 기억이 잘 안 나. 측은지심이지. 이거 한자로 써주면 되게 멋있을 텐데 난 한자를 못 써. 써주려고? 그냥 측은지심. 여기에 플러스 갑자기 이걸 하다가 나온 사랑 얘기를 해볼게요. 측은지심이라는 게 불쌍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이래요. 불쌍하다라는 그게 측은지심이잖아. 그치? 근데 진짜 사랑하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든대요. 뭐가 사랑일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랑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게 서로 너무 멋있고 너무 예뻐 이게 사랑일 수 있잖아. 근데 좀 살아보면 그치? 진짜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람을 쳐다봤을 때 아이고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게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부모님이나 또는 기타 등등 진짜로 사랑하는 뭐 형제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그 불쌍하다가 그냥 막 불쌍하다가 아닌 거 당연히 알겠죠? 마음이 아픈 거 너무 안쓰러운 거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거를 정말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고 싶다. 진짜 사랑이 뭘까? 선생님 기준으로는 측은지심 같아요.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 어떻게 생각해? 맞는 것 같아? 맞는 말인 것 같지?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불쌍하다라는 마음. 그렇지. 지금 유경쌤이 그러네. 그 사람이 뭘 하든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 그게 누구야 너 지금? 나? 선생님. 갑자기 고백을 해.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게 안쓰럽고 불쌍한 거. 그런 것 같아. 부모님 생각해봐요. 그치? 그 고생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연결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게 내가 불쌍하다라고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거. 내가 나를 가장 잘 지키고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길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측은지심에서 여기까지 왔네요.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오늘 캐스트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